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토목 기사 실기 과정이죠. 그것을 이제 저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일단은 이제 그 토목 기사 실기 과정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뭐 토목 시공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뭐 가장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꼭 토목 시공 안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또 플러스 알파 뭐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요 범주가 토목 시공이기 때문에 토목 시공이라고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토목 시공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무엇들을 배워야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지금 요 면 있죠, 요 면. 요게 이제 원 집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원 집안인데 이 집안 상에 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도로가. 그래가지고 요 선에 맞춰서 이 선에 맞춰서 우리가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선에 맞춰서 도로를 만들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요 부분의 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파내야 되는 거죠. 파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절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뒤에서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온 집안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흙을 쌓든지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을 쌓는 걸 일단 성토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절토 요 잘라내는 부분은 원래부터 집안이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잘 다져졌어요. 단단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내도 특별히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성토 부분은 어때요? 원래 없던 곳에다 흙을 쌓고 막 다진단 말이죠. 아무리 잘 다져도 오랜 세월에 흘러서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과 비교했을 때는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이것도 이제 포함해서 연약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단단한 원래의 집안과 이게 새로 쌓인 요 집안이 서로 강도가 틀려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그 불일치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념을 보고 여기서 생긴 문제점들은 뭐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쉽게 파괴가 돼요.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물이 또 막 이렇게 집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또 이렇게 흙을 쌓아놨을 때 쓸려 내려갈 수가 있어요. 경사가 급하면. 그렇죠. 그러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또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토목 시공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표현을 무슨 집안이라고 했어요? 여기를 보통 다 연약 집안이다 이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약 집안을 대처하는 방법은 이 연약 집안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연약 집안 개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개량하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개량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거는 도로 포장면 밑에 있는 기초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질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초 과정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또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흙을 쌓고 흙을 파고 그죠? 만약에 쌓을 흙이 부족하면 흙을 가져와야 돼요. 그걸 토치장이라 합니다. 뒤에서 또 언급할게요. 그 다음에 흙을 파냈는데 이 흙이 현장에서 정확히 여기 다 써있지 송토 쪽으로 해서 다 사용을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사용이 다 안 돼. 그럼 남아. 그럼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 토공이라고요. 토공.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파야 되는데 여기가 암이 있어. 암. 그러면은 쉽게 파지질 않죠. 그럴 때는 뭐 발파를 하거나 그러거든요. 암을 깨야 되니까 그러면 암석 발파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공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흙을 갖다 놓든지 또 흙을 가져오든지 또는 여기를 어때요? 다지든지 또는 어떤 작업을 파든지 하든지 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건설 기계 내용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지금 다뤄도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워야 돼요? 토공, 암석 발파공, 건설기계, 기초토질, 연약지방 계량공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오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게 절토와 성토 요 부분이 지지력이 불균일하다는 거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더라도 여기가 균열이 나 있는 거나 똑같아요. 틈이 있다.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틈을 보면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 모이는 물들 처리를 안 하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의 전쟁과 똑같아요. 물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맹암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을 또 잘 다뤄야 되려면 여기서 암거를 설치해서 배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건 뭐다? 단원이 또 뭐다? 암고 배수공을 또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구배라든지 뭐 이제 그 추운 날 어떤 뭐 흙이 또 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전부 이제 토공이나 이제 토질에서 또 다루죠. 그 다음에 아까 이걸 지금 제가 예를 드렸으면 뭘 만들고 있어요? 도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도로뿐만이 아니라 토목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터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터널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옹벽을 할 수도 있죠. 옹벽. 또 뭐 있어요? 뭐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계속 교랑, 그쵸? 예, 교랑이 있을 수 있고 또 댐이 있을 수 있죠. 댐, 그쵸?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거 토목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요? 콘크리트가 있어요. 콘크리트, 그쵸? 그래서 이 도로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는 단원을 포장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토목 시공 요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싹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웠다 해서 어떤 구조물이 섰을 때 그 구조물의 물량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콘크리트 양이 얼마고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푸집 양이 얼마고 철근 양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다? 토목시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트를 나눠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 가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토목공학이라 해서 굉장히 어떤 어려운 부분만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죠? 항상 상식선에서 움직여요. 상식선에서. 예를 들자면, 자, 연약지방 계량공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죠? 집안이 연약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점토질인지 사질토인지, 그럼 그것들에 따라서 집안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뭘 해야 돼요? 어떻게 개량할 수 있는지 딱 이렇게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그 핵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강의도 상식선에서 접근할 테니까요. 쭉 이렇게 같이 함께 들어보시면 이제 어느 순간 상당히 그래도 이제 지식이 쌓여가고 쉽게 쌓여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제 첫 번째 단원인 토공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무엇부터 배우자? 토공이자. 왜? 우리는 흙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흙을. 자, 일단 토공에서 용어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만 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을 파내야 되죠. 굴착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쩌니까 흙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육지에서는 흙을 파내는 굴착하는 작업을 절토라고 합니다. 흙을 절단한다. 절토. 흙을 쌓는 거는 흙을 쌓아요. 그래서 뭐다? 성토라고 합니다. 성토라고. 육지에서는. 근데 똑같이 흙을 굴착하고 흙을 쌓는데 수중에서는 말을 달리해요. 자, 물속에서는 흙을 굴착하는 걸 준설이라고 그래요. 또 흙을 쌓는 걸 뭐라고 한다? 매립이라 한다.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기본 상식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지금 제가 단면을 좀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일대 N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그것은 여기에 경사 구배를 표현하는 건데 수직일 때 수평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직 이 높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를 1이라고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n이다. 그러니까 뭐 0.3이 될 수도 있고 0.5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1.2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구배는 1대 n으로 표현한다.
예, 수직 대 수평으로 표현한다.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끝에 위에 두 개 있는 거 C하고 D죠.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 경사를 비탈이라 하거든요. 거기에 맨 위쪽 머리죠. 그래서 비탈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반대로 맨 아래쪽 있죠. 여기 A점하고 B점. 이건 비탈의 맨 끝에 있어요. 예, 비탈의 하단에 있죠. 뭡니까? 비탈 기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사 이 부분을 다 뭐라고 한다? 비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사진 부분이 아닌 수평진 부분이 두 군데 보여요. 요 CD 부분이 있고 이 F 부분이 있어요. 근데 CD 부분은 맨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맨 위, 하늘에 있다. 천단이라고 합니다. 천단.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하게 만드는 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소단이라고 합니다. 소단. 물론 이제 소단은 뒤에서 또 나옵니다만은 이 경사 요 부분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데 계속 경사만 져 있으면 하중의 무게에 따른 쓸려 내려가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 비가 왔을 때 물이 쓸려 내려오면서 싹 쓸어버리는 뭐 이런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뭐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요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뭐가 나온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방금 이제 비탈 경사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저희가. 자, 수직이 이럴 때 수평 R, 이럴 때 R이다. 그러면 이럴 때 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냐. 만약에 1대 0.3, 1대 1, 1대 1.5일 때 읽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1대 0.3은 3분 9배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1대 1이면 퍼센트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10%다. 10%의 9배다. 경사다. 그 다음에 1대 1.5는 그러면 왜요? 15% 경사다. 9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횡단이에요. 횡단. 무슨 말이냐면 차가 이쪽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 진행 방향이 종방향이에요. 그러면 그 가로지른 요 방향이 뭐예요? 횡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횡단 쪽에 횡방향의 9배를 표현할 때고 종단 방향의 9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로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만약 1대 n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때는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이렇게 합니다. n분의 1. 그러니까 수평분의 수직이에요.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죠? 그래서 도로도 밑변분의 높이, 철도도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죠? 수평일 때 수직, L분의 H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퍼센트로 해요. 100분의 1. 그죠? 근데 철도는 1000분의 1. 그죠? 이걸 퍼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퍼밀. 동그라미가 3개죠? 1000분의 1. 동그라미 2개 뭐예요? 100분의 1이다. 그래서 요것들도 기억을 조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걸 뭐냐면요. 토공정규락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흙을 쌓는 성토를 할 때나 흙을 파는 절토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단면에 맞춰서 저 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이 단면을 뭐라고 한다? 토공정규라고 하고요. 또 시공기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시공을 하려고 할 때 만약에 도로를 만든다, 포장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기준면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 시공의 기준면이다. 시공기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약간의 이제 구배를 이쪽으로 조금 줘야 만약 비가 왔을 때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도로 중앙에 물이 모이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배수 공사를 해서 물을 빼내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뭐 서브 밸러스트가 있는 경우 없을 경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보조 기층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래서 이런 것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절토를 하거나 성토를 할 때 보면 흙이 부족할 수도 있고 흙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흙을 부족하면 흙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토취장이라고 해요. 토사를 취한다 그 말이에요. 네, 절취해서 갖고 온다, 취한다. 흙을 갖다 버리는 거 뭐예요? 토사장이에요. 버릴사. 네. 그래서 흙을 가져오는 건 토치장, 흙을 버리는 건 토사장인데 일단은 아무 데서는 할 수는 없어요.
토치장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일단 우리가 흙을 가져오면 뭐 할 겁니까? 송토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질이 어떻게 해야 돼? 양호해야 돼. 그리고 내가 가져올 양보다 양이 적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량도 어때요? 양이 충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향 구배가 나와요. 하향 구배가 50분의 1에서 100분의 1인데 이건 뭐냐면 장비가 흙을 싣고 있을 때 내리막 하향 구배해야 돼요. 빈 차로 올 때 오르막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토치장에 지금 흙을 갖고 오잖아요. 흙을 갖고 성토할 곳으로 갈 때 흙을 싣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성토 장소를 향하여 갈 때 하향 구배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운반로가 양호하고 장애물이 없어야 되겠죠. 잘 통행이 되려면. 그 다음에 뭐 용수나 붕괴 위험이 없고 배수가 양호한 지형이어야 되고요. 그 당연히 돈이 적게 들어야 되니까 용지 배수나 보상 등이 싸고 용이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반면에 이제 토사장의 선정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사장은 흙을 갖다 버릴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사토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흙을 갖다 내가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흙을 버리러 가는 게 흙을 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버리러 사토 장소 향하여 갈 때 하향 구배해야 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똑같죠. 잘 통행돼야 되고 위험 없어야 되고 돈이 싸야 되고. 그래서 토치장과 토사장 선정 조건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공의 취약 공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이 그림이 있었죠. 아까 이 그림에서 절토 부분과 성토 부분 요 사이 요 부분이 문제라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다져져서 단단해. 그죠? 그런데 성토는 이제 막 시공했잖아요. 아무리 잘 다져도 이거 비할 수는 없죠. 약해요. 약해. 그래서 항상 문제는 뭐냐면 단단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만나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 공정은 이걸 애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물의 뒷체험 시공. 자, 구조물은 단단하게 서 있는데 그 뒤에다 흙으로 메웠어. 그럼 구조물은 단단한데 흙은 약하죠.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편절, 편성부, 절성통부, 경계부. 이게 절성토, 경계부 문제 생긴다 했죠. 그 한쪽은 쌓고 닦으면 한쪽은 깎아. 절도, 성토. 이 부분 문제가 생긴다겠죠. 그죠? 확폭은 뭐예요? 원래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연결시켜서 이만큼 확폭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옛날부터 있던 것이라 단단하잖아요. 이거 이제 막 만들었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겠죠. 또 구조물은 단단한데 흙 토공은 약하잖아요. 이 부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토공의 취약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사를 할 때 상당히 단단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만나고 있는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